양배추 몸에 좋다고 굳게 믿으셨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특정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딱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60대 여러분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식단에서 배제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매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치 수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놀랍도록 강인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기능의 무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죠. 그저 피곤하거나 다리가 붓는 것을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의사에게서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최봉수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양배추즙에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챙겨 넣어 드셨죠.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여러분 식탁 위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5년간 전국 식품 공장과 산지를 발로 뛰며 식품회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먹거리의 진실을 파헤쳐온 먹거리 안전 연구가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그 진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 6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갉아먹던 습관이 싹 사라지고 혈액 투석 걱정 없이 손주들과 건강하게 20년 이상 밥상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식품의 진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양배추를 즐겨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니, 쌈장이요? 양배추 쌈의 쌈장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평생 먹어온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롱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전국 식품 공장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쌈장 공장도 여러 곳 들어가 봤죠. 그런데 시판 쌈장 뒷면 성분표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저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소금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팔아봐서 압니다. 쌈장은 짜야 맛있습니다. 그래야 팔립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소비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쌈장 한 숟가락에 소금기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어도 되는 소금기의 절반이 딱 한 숟가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배추 쌈을 먹을 때 쌈장을 한 숟가락만 먹습니까? 2숟가락, 3숟가락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밥 한 끼에 하루치 소금기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국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하루 신장이 감당해야 할 소금기가 2배, 3배로 불어납니다. 소금기가 많으면 애 신장이 망가지냐고? 신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소금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10분이 물통을 하나씩 들고 나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통이 30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들이 지쳐서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소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신장이 지쳐버립니다.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서서히 조롱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원래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쌈장과 함께 먹는 순간 양배추의 좋은 성분들이 소금기를 따라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려갑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짐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과 만나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3세 박정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양배추 쌈을 즐겨 드셨죠. 쌈장도 듬뿍 아낌없이 찍어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래 걸어서 그런가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신발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신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짜게 드신 게 오랫동안 쌓인 겁니다. 박정래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먹으려고 양배추만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다니. 억울하셨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시판 쌈장을 꺼내서 뒤집어 보십시오. 성분표에서 나트륨이라고 적힌 숫자를 찾아보십시오. 그 숫자가 500 이상이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쌈장이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십시오. 된장에 참기름, 마늘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맛도 있고 신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신장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쌈장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나온 그것이 양배추와 만나면 신장을 갉아먹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그게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유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요? 그게예요. 시금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철분도 풍부하고 눈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고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금치가 양배추와 만나는 순간 신장 안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돌멩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돌멩이 한 번 생기면 웬만해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식품 공장을 35년간 다니면서 수많은 성분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만큼 겉과 속이 다른 식품도 없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건강의 왕이라고 치켜세웁니다. 그런데 양배추랑 함께 먹는 순간 그 좋다는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변합니다. 제가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도 시금치를 즐겨 먹었거든요. 시금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늘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몸속에서 칼슘이랑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물에 소금을 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다 석회 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뿌옇게 굳기 시작합니다. 시금치가 몸속에서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굳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양배추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에는 그 칼슘과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몸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안에서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래알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 콩알만 해집니다. 콩알이 신장 안에서 굴러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장 결석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생기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하루에 800명씩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0대 이상이 절반입니다. 하루 400명의 60대 이상 어르신이 신장 안에 돌멩이가 생겨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시금치와 양배추를 같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셨던 겁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9세 오명숙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셨습니다. 양배추도 드시고 시금치나물도 빠지지 않았죠. 시금치를 한 줌씩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드셨습니다.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는 신장 안에 콩알만 한 돌멩이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오명숙 어르신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1년 동안 주렁이 돌멩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양배추와 같은 날,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십시오. 시금치를 드시는 날엔 양배추는 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십시오. 데치면 그 바늘 같은 성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신장 안에 돌멩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위가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쌈장, 2위 시금치보다 1위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1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고 믿으면서 드시고 있을 겁니다. 1위는 바로 통조림 햄입니다. 아니 햄이요? 햄이에요. 햄은 단백질 식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백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 식품 공장 35년 다녀봤습니다. 햄 공장도 가봤습니다. 성분표 뒤집어보고 나서 집에 있던 햄을 그날로 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조림 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소금기가 쌈장보다 많습니다. 아까 쌈장 한 숟가락에 하루 소금기 절반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통조림 햄 2조각에는 하루 소금기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햄을 2조각만 먹습니까? 4조각, 6조각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하루치 소금기를 2배, 3배 먹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햄은 색을 예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 들어오면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합니다. 소금기도 걸러내야 하는데 이것까지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 하나로 흙탕물을 걸러내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까지 들이붓는 겁니다. 필터가 버티겠습니까? 바로 막혀버립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양배추랑 만나면 애 더 위험하냐고? 양배추는 원래 우리 몸속 나쁜 것들을 끌어모아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햄에 있는 그 보관 성분을 끌어모으면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아버립니다. 신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양배추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신장에 폭탄을 안겨주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배추와 햄의 조합이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신장이 젊을 때보다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30대와 비교하면 신장이 걸러내는 힘이 딱 절반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힘으로 2배, 3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티다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그게 신장이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2세 강태식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를 썰어서 햄이랑 같이 볶아 드셨습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점심엔 햄이 들어간 찌개를 드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변색이 이상했습니다.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태식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양배추랑 같이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이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통조림 햄이 있다면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날엔 꺼내지 마십시오. 단백질이 드시고 싶다면 두부나 달걀로 바꾸십시오. 소금기도 적고 신장의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신장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양배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양배추 제대로만 드시면 효능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 짝꿍 식품,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그거 그냥 과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과일 맞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랑 만나는 순간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이 장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릎을 탁 쳤습니다. 35년간 식품 공장을 다니면서도 이 조합의 힘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양배추 안에는 이장 점막을 새살처럼 다시 돋아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낡고 해진 이불솜을 새 솜으로 갈아 채우는 것처럼 이장 안쪽 벽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분 혼자서는 힘이 약합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사과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사과 안에는 이장 안쪽 벽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가 새솜을 채워 넣는 동안 사과가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주는 겁니다. 바람도 막고 비도 막고 외부 충격도 막아줍니다. 이 둘이 함께 일하면 이장 점막이 회복되는 속도가 혼자 할 때보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장이 헐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신 분들, 이 조합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 갈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장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과는 깎자마자 바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보호막 성분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좋은 성분을 절반 이상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양배추와 함께 드실 때는 식사 시작할 때 같이 드십시오. 이장이 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보호막을 씌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건 이미 음식이 들어온 다음이라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식전에 양배추 한두 잎과 사과 몇 조각을 껍질째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이장이 달라지는 걸 2주 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7세 문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장이 약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셨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이 조합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 2입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 어제 김치찌개 먹었는데 속이 안 쓰렸어.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건강기능 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사과 하나, 양배추 반이면 됩니다. 단돈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짝꿍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우리 어머니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양배추랑 같이 쓰면 몸속 염증이 싹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요? 그거 나물 무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들기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이 양배추랑 만나는 순간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염증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염증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불씨가 켜져 있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불이 납니다. 관절염,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병의 시작이 바로 몸속 염증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지금 이 순간 몸속에 염증을 달고 사십니다. 들기름 안에는 몸속 불씨를 꺼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의사들이 처방하는 염증 약과 비교 연구를 했더니 효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은 오래 먹으면 이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들기름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장과 신장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까?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약이랑 맞먹는 효과를 내는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기름의 불씨를 꺼주는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볶거나 갈아라면 그 성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익히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친 다음 들기름을 한 숟가락 떨어뜨려서 무쳐 드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양배추의 좋은 성분과 들기름의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이 함께 흡수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혼자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양배추가 들기름을 만나면 몸속으로 훨씬 깊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고를 때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들기름이 참기름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저 식품업계에 35년 있으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색이 너무 맑고 투명한 들기름은 열을 가해서 짜낸 겁니다. 이미 좋은 성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색이 조금 진하고 고소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게 좋은 성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실온에 두면 2주 만에 성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71세 한동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염증약을 5년 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안 먹으면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딱 2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양배추 무침에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시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선생, 오늘 계단을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안 굳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단돈 몇천 원짜리 들기름 한 병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십시오. 양배추 반통, 들기름 한 병, 딱 이것만 사오십시오. 집에 오셔서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무쳐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비쌀 필요 없습니다.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2주만 해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거. 3위는 시판쌈장, 2위는 시금치,
그리고 1위는 통조림 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부터 양배추와 같은 날,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신장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3배 이상 올라가는 짝꿍도 알려드렸습니다. 사과는 이장 점막을 새살처럼 돋아나게 해주고 들기름은 몸속 불씨를 꺼줍니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쌀 필요 없습니다.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혈액투석 없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손주들과 건강하게 밥상을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 혼자 식품 성분표 수백 개를 뒤졌습니다. 공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엉터리 건강 정보에 속아서 돈 버리고 몸 버리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자녀, 형제, 친구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